자,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가치 투자하는 사이트에서 웬 테슬라냐 하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버블을 관찰하고 있다. 근데 단일 종목으로 가장 큰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인 것 같아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얘기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심리에 의해서 이 종목을 선호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버블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이런 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은 무엇이 있으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끝날까, 그게 되게 저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심이 굉장히 많고 몰빵을 하고 계신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다른 종목을 여러 개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다시 해보는 거 어떻냐 했는데, 결론은 썩 좋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안 될 거 알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쓰리 지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정치, 종교, 요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치랑 종교는 굉장히 자기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가져온다고 해서 상대에서는 그게 팩트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게 주식이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16년부터 이제 미국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 2019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서학개미이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가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주식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밸류에이션 어땠고 뭐 이런 거를 고민했다기보다는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신념과 종교적 믿음이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주식도 이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은 아니구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모든 사람을 설득할 생각도 없고, 주변에서는 이게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슈카처럼 100만 가자 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00만이 아니죠, 200만인가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수의 가치 투자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소수의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저랑 의견이 같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그냥 교류의 장입니다. 그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 거고, 여기에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이 안에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책으로만 공부했던 그 버블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한테 굉장히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썩 좋은 결과가 나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주식 비판은요, 결론은 뭐라 그러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죠. 비판이란 걸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A라는 주식, 이 주식 자기가 몰빵했는데 아무래도 리스크 체크를 해보고 싶으니까 비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몰빵을 했으면 그 종목에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아끼던 분이기도 했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비판을 했죠.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다. 그분이 나왔던 결론은, 일단은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물론 자기가 홀딩하고 있는 사람하고 밖에서 다른 종목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깊이가 여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내가 살 생각이 없는데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낮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주식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은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주식은 지식 대결이 아니에요. 지식 대결. 신화적으로 믿는 어떤 종목을 믿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4680 배터리, 흘려들은 얘기입니다. FSD, 기가팩토리가 어디서 지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변화를 초미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나의 알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틀리느니 어렴풋이라도 맞추는 게 낫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라도 맞추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을까 아닐까 라는, 서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애매한 상황, 예를 들어 테슬라로 치면 얘가 향후에 승자 1위일지 점유율이 40%일지 30%일지 50%일지 알 수 없는 거에 베팅을 하기보다 얘가 독과점 업체인데 원가가 높아져서 이익이 이렇게 내려갔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가가 내려가면 이익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추정하는 게 사실 이익 추정이 훨씬 쉽거든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널려 있는 것들을 베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테슬라가 완전히 뭐 망할 거다 이런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망할지 잘 될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에 굳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더 알만하고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 테슬라는 내가 생각할 때 뭐 30% 점유율을 할 것 같고 뭐 세계로 유지돼서 어떻게 돼서 매출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걸 누가 알까요? 그냥 그 나의 믿음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거를 베팅을 하면 되는데 그 많은 별처럼 많은, 제가 예전에 말했죠. 한국에 2,500개, 미국에 5, 6천 개, 일본에 3, 4천 개, 또 동남아도 몇천 개씩 있고 유럽에도 많고 별처럼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 중에도 정말 싸서 내가 좀 틀려도 그 싼 것 때문에 보장받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바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유명한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정말 싸게 사면 좀 틀려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테슬라는 내가 정확하게 맞춰야 이 주가를 인정받는 게 되고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스키한 행동을 하면 좋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4680이 어떻게 될지,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될지, FSD가 뭔지, 자율주행이 어떨지, 승차감이 어떤지 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비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테슬라에 대한 반응이 아까 제가 말했죠. 뭐 넌 몰라서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별처럼 많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테슬라는 유일한 종목, 비교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걔네하고 비교를 하느냐? 모든 종목은 유일하죠. 모든 종목은 유일합니다. 근데 그걸 비교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죠.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나열하자면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생각도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과 가치 괴리를 보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요게 중요한데 이 가치가 증가하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먼저 올라갔으면 가치가 증가해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과 가치 이거의 괴리를 보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 샤넬백이 몰라서 그래. 사실은 뭐 샤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 어땠고 지금 명품의 경쟁 구도는 이런데 얘가 유일무이하고 샤넬 여자들 제일 좋아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리셀가 오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근데 지금 리셀가 내려가고 있죠. 돈으로 밀어 올려서 사람들이 자꾸 리셀 하다가 리셀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가격은 모든 사람이 거래해서 만들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800 몇 불 하나요? 800불. 지금 모든 시장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다 거래를 해가지고 이 시장은 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가격은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게 400불 가도 받아들일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가격과 가치 괴리를 생각하지 않고 리셀가도 계속 천정부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데 500만 원 하던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00만 원 했다고 치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뭐 2000만 원까지 갈 겁니까? 뭐 3000만 원까지 갈까요? 같은 모델이? 그러진 않죠. 결국에는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은 결국엔 내려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여기에 주식까지 이제는 쓰리지읒 토론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혹시라도 테슬라 혹시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사실 제가 이제 와서 보건데 무의미한 염려고 그들에게는 공격적인 비판으로 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목들을 몇 개라도 좀 보고 그 종목들이 가격과 가치 괴리가 얼마나 있고 지금 얘는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가치 괴리가 있으며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싼가 비싼가, 싼가 비싼가를 고민해야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옛날 투자자들, 기관 매니저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밸류에이션 방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줄 모른다 이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IT 버블에도 그랬고 매번의 모든 버블의 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 기존의 PER이나 PBR로 설명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을 가져와서 니들이 몰라서 그래. 사실 요즘에 이 새롭게 유행하는 이 주식들은 새로운 밸류에이션 했을 때 비싸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거는 볼 줄 몰라서 그렇다. 테슬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주식에 대한 어떤 비판을 들었을 때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게 여기선 토론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주식들을 좀 더 비교를 해볼 생각을 가져라. 주식은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갇히기보다는 유연한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연하게. 그래야 비판을 받아보고, 또 사실은 근데 이 비판을 외부에서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새로운 주식을,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많이 보러 가는 겁니다. A라는 주식을 스스로 비판하려면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봐야 A라는 종목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죠. A만 계속 파고 A만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는데 어떻게 A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B, C, D, E, Z까지 다 봐야 Z도 있네. 근데 지금 A는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은데 Z에 비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고, Z까지 봤더니 Z까지 봤는데 역시 A가 제일 싸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러분의 확신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빅테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별로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 해서 걱정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버블과 위기, 사실은 미국에서 표현은 붐과 버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버블과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겪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모티브를 제공한 건 제가 예전에 말했죠. 이제 버블을 관찰하기 위해서 테슬라 시총 1위였기 때문에, 지금도 1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 테슬람이라고 스스로도 부르고 타칭으로 부르는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버블이 형성이 되고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1200불 찍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뒤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버블을 관찰함으로써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이 길을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 읽을 수도 있지만 글로 읽는 건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즐겨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관련 영상이다. 예전에는 뭐 코인도 있었고 NFT도 있었는데 뭐 요거는 다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많이 증명이 됐고, 빅테크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4개가 위험하다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요 3개는 조금 이제 위험한 버블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요거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을 보다가 모티브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버블과 위기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버블이 왜 계속 반복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니,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전에 튤립 버블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IT 버블이 있었고 뭐 등등등 되게 많았잖아요. 버블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요것만 공부를 해봐도 솔직히 이게 지금 좀 과도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항상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신세대가 들어와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이 버블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라는 게 꼭 20, 30대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엔트리로 들어와서 어떤 섹터나 종목을 굉장히 신화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는 그 공부량은 굉장히 저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공부하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다른 곳과 비교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깊이는 누구보다 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반박을 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 자체가, 투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은 낮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어떤 종목을 신화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테슬라입니다. 뭐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말을 할게요. 제 채널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이 없는데 테슬라에 대한 경험은 되게 많아요. 몇십 불에 샀다, 36불에 샀다, 이런 영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테슬라, 근데 테슬라 해봐야 오랜 기간은 아니겠죠.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확신이 강해져 왔다.
그래서 점점점 레버리지 껴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문제가 뭐냐면 가치 평가가 안 되는 자산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주가가 나의 오름을 증명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가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내가 맞다 라는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회사도 점점 더 좋아져 보이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회사가 그때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성장은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버블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갭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는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방향만 보는 거죠. 위로 가면 잘하는 거, 밑으로 가면 못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 버블은 새 얼굴을 하고 와요. 뉴페이스를 하고 옵니다. 항상 새롭게.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로는 버블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IT 버블 때는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이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왔죠. 그 뒤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버블이 이제 테슬라 버블이고 코인도 마찬가지였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으면서 빅테크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종목들이 다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때 잠깐 게임 주는 NFT 같은 것 때문에 버블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우려먹진 않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인식될 만한 약간의 비틀어서 버블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새로운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버블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특징이 이 종목이 이제 처음에는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를 계속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열광하는 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매번 새롭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욕먹는 사람들은 계속 생존을 하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사람들이 항상 너가 잘 모른다. 이 신세대의 기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항상 정말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네가 정말 잘 모른다. 이거를 모른다. 너는 구닥다리다. 노인네들. 이런 느낌으로다가 물론 이제 모든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올드하다. 저 투자법은 되게 올드해. 이걸 또 합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밸류에이션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되게 저는 책에서는 읽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긴 했지만 직접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로 여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버블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요. 같은 얼굴이면 절대 그게 통하지 않겠죠. 한번 버블이 꺼졌다면 당분간이 뭐야 한 10년 20년간 안 먹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게시글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01년에서 2004년간 되게 계속 불황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 주가는 미국은 2002년 10월, 한국은 2003년 2월이었나요? 이쯤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 제가 이 조사를 하게 된 건 투자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전에 대단한 상승장에 투자하셨으면 엄청난 그 기회들이 있었겠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카드채 버블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은 어떻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그 당시엔 중국이 또 안 될 위기를 형성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때는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걸 비교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얼마였나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때 낮았든 높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위기는 새로운 얼굴을 하고 온다니까요. 이게 같은 모양새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위기를 겪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고 옛날에 겪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건 제가 겪었던 거니까. 금융위기만 해도 하우징 버블의 핵심이었는데 그럼 미국 하우징 버블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 물론 경고를 준 사람 몇몇 선지자가 있었죠. 대부분 몰랐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지 아무도 몰랐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는 더블 립이 온다. 또 다른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 비슷한 위기를 다들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위기로는 그렇게 위기가 오지 않아요. 위기라는 건 애초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롭고 내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기
그랬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엄청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가 실제로 계속 고착화될지 저는 뭐 옆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또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여러분들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이런 변동하는 현상이 있고 우리는 그냥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경제 현상이 파란색이고 만약에 빨간색이 주가라고 치죠. 그러면 뭐 이렇게 더 겁을 먹겠죠.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겁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괜찮은 자산,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게 또 불과 몇 년 전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버블이 있었으면 버스트도 좀 한참 있다가 정말 버블이 극단으로 가서 터졌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한국 주식도 사실 아직 저평가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버블이 줄어든 겁니다. 슈링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줄어든 거죠.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가서 터진 게 아니라 갑자기 전쟁이라니 뭐니 인플레라니 이러면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회사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가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질을 보면 우리가 그냥 겁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던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당연히 혹시나 이런 월스 케이스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 버틸 수 있는 회사를 고민을 하긴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싸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위기든 버블이든 항상 새롭게 온다. 그러니까 과거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널로지를 만들어서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뭐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겠다. 그럴 수 없어요. 위기라는 건 새롭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군가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똑같으면 전문가가 의견을 내서 그 위기가 오지 않죠. 이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는 성격은 비슷하더라도 그 위기의 규모가 다르기도 하고 대부분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골몰해서 이거를 위기가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70년대는 어땠고 제가 70년대를 얘기한 건 과거에 이제 12%그 얘기한 거죠. 제가 12%의 ROE 그리고 7%의 그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0%니까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저 PBR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2001년을 얘기한 거는 그걸 어널로지에 삼아서 그때 이랬으니까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극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다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경제 전체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싼 거를 사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얼굴에 대해서 이 얼굴이 무슨 얼굴일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던 그 회사 지금 막 내려가서 더 싸졌어. 근데 너무 싸. PER도 싸고 PBR, ROE로도 싸고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싸면 와 이거 싸구나 해서 사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회사가 정말로 앞으로도 괜찮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런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죠. 경제가 어떤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해 비교하기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가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좀 안 좋아져서 걔가 수능을 못 쳤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성공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어떤 거를 이겨낼 위기 극복 능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로 위기를 잘 극복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투자도 그렇습니다. 투자도 법인이죠. 법인. 똑같습니다. 사람 보듯이 이 친구는 예전에도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극복을 할 거야 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차이점은 얼마나 싸냐 그것만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버블과 위기는 왜 항상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 했을 때 항상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에 너무 혹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명상마다 가끔 얘기하는데 역사를 공부를 안 해요. 아니 진짜 자본시장만큼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딴 데는 다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왜 자본시장 역사를 공부 안 합니까?
역사를 공부해보면 다 버블이 새로운 얼굴로 찾아왔다는 거 알 거고,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고 너무 떨려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려는 이 회사, 저 친구 참 잘했지, 그러면 그걸 싸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초보 탈출 두 번째 시리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때 추석 때인가요? 이거를 기획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웬만한 얘기는 제가 기초 강의 형태로 다 했고, 요거를 아마 편집자 친구가 음질을 좀 개선하고 주제를 비슷한 것끼리 통합을 해서 새롭게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생각난 얘기는 역사 공부를 반드시 해라,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화 아시나요? 투자를 나름대로 잘 하신다는 분이 찰리한테, 찰리 뭔 거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역사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역사가 금융만큼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역사들은 조금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금융 역사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과거에 양상이 좀 다를 뿐이지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게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해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너가 알지 못하는 역사 빼고, 이걸 빼면 새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너가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은 새롭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금융에서도 그렇고 그 금융 메모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금융만큼 역사가 무시되는 곳이 없고, 이거는 굉장히 리피트한다, 메모리가 되게 단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는 역사를 되짚어 보지 않고 투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조금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를 지고 리턴을 받는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이거를 리스크를 최대한 미니마이즈 하려면 이 관련된 제반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건 매크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제가 종종 말을 하죠. 어떻게 미래가 일어날 일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알 수 없는 영역, 본능적으로는 다들 끌려하지만 알 수 없는 영역, 이걸 빼면은 기업 공부, 밸런시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죠. 이거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 이게 왜 중요하냐? 초보분들에게 얘기를 한다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이게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빅테크나 테슬라 얘기를 종종 했었죠. 혹은 그전에는 좀 코인 얘기도 있었고, 이런 주제들이 과거에 똑같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좀 주제에서 많이 버블이 줄어들었다 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한국에도 버블이 좀 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혁신을 함께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혁명적인 CEO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런 게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1번 예외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과거를 몰라서 그런 건지, 저는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외라면 왜 예외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제가 늘 말하는 건 이거죠.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기대만큼 잘 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항상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기대 vs 현실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기대가 낮은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기대가 우리가 지불하는 프라이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밸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프라이스를 굉장히 높게 지불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가 확실하게 높은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프라이스를 낮게 쓰고 기대를 굉장히 낮게 해서 기대보다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농담을 하죠, 찰리 먼거가. 성공한 결혼하려면 기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찰리 먼거가.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굉장히 행복한 메리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기대가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가 낮으면 밸류가 조금 좋든 많이 좋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기대를 너무 높게 하면 그것만큼의 현실이 따라올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기대가 높았던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들어봤으면 아시는 TMT 주식, 미국에 그런 주식도 있었고, 그죠? 니프티 50도 있었고, 50개 종목.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테크 버블이라든지 그 전에 정말 종목마다 보면 끝도 없죠. 많은 종목들이 있었고, 그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때마다 CEO도 부각이 되고 기업에 대해서 좋은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다 그랬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몇몇 종목들이 버블이 껴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를 공부해보고, 아, 이거는 과거에 어떤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데? 라는 거를 최소한은 고민은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건 이제 매매에 관한 거죠. 마인드이기도 하고. 근데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과거의 과오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실수하는 거는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바로 교훈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한 개인으로서도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도 과거에서 잘못된 사례들만 공부해서, 심지어 버블만 모아서 이런 버블이 있었고 저런 버블이 있었고 그때 분위기는 어땠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있는 많은 버블 주식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기시감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느낄지언정 감정적으로 그거를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종목을 비교를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종목들만 비교해봐도 사실 이거는 객관화가 저절로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그에 비해 너무 기대가 크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시계가 아무리 좋다 한들 5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손목 시계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목 시계 비싼 시계들도 있으니까 저는 사지 않지만, 제가 지금 탁상 시계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회사의 가치 대비 얼마나 비싸게 지불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비싸게 지불했던 역사들을 공부해보면 버블 속에 쉽게 뛰어들지 못할 거다. 다시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실패만 지워도 혹은 피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큰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큰 실패.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성공을 거두려다가 큰 실패 하느니 작은 성공만 계속 거둬도 누적 복리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 중간중간에 큰 실패가 몇 개만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큰 실패를 피하는 법은 과거의 과오로부터 배우는 거고, 그건 당연히 역사 공부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개선하고 과거의 투자했던 사람들 대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습니다.